지금 이 영상 30초만 들어보세요. 만약 오늘도 내가 왜 이렇게 급하지? 표정이 왜 이렇게 굳었지? 그 생각이 스쳤다면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습관 신호일 수 있어요. 사람은요, 나이 들수록 겉모습보다 먼저 분위기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마음이 아니라 몸, 말, 태도에서 먼저 새어나와요. 문제는 이게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기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 속 내 표정이 낯설고 내 목소리가 딱딱하게 들리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지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살짝 바뀐다는 겁니다. 요즘 왜 그러세요? 라는 말 대신 그냥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느낌, 그런 변화요. 많은 분들이 귀티를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티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돈된 느낌이고 그 정도는 누구나 오늘부터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 8가지를 나눌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나도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손에 잡히게 해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세요? 나는 이제 늦었겠지, 예전 같지 않은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다시 정돈을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혜꽃 채널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매번 쉬운 실천을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아주 간단하게 시작해 볼까요? 지금 내 몸의 정돈이 내 마음의 품격을 바꿉니다. 첫 번째 습관은요, 하루의 분위기를 통째로 바꾸는 몸 정렬입니다. 귀티는 옷보다 먼저 몸에서 새어나와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마음부터 다잡으려고 애쓰는데 사실 마음은 몸을 그대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몸이 흐트러진 채로 마음만 고치려 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처럼 더 지치기 쉬워요. 특히 어깨가 말리고 목이 앞으로 나오고 턱이 살짝 들리면요, 우리 몸은 급한 모드에 들어갑니다. 숨이 얕아지고 말이 빨라지고 표정이 단단해져요. 별일도 아닌데 괜히 조급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마음이 먼저 까칠해지는 날. 혹시 그런 날이 요즘 늘었나요? 여기서 핵심은 힘주기가 아닙니다. 허리를 억지로 쫙 펴는 게 아니라 흐트러진 것을 아주 부드럽게 정돈하는 거예요. 정돈은 몸을 편하게 만들고 편안함은 표정을 풀어주고 표정이 풀리면 기운이 달라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세 오정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란님은 손주를 돌보는 날이 많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요즘 뭔가 좀 날카로워 보여. 정란님은 순간 마음이 철렁했죠. 내가 뭐라고 했다고, 나는 그냥 급해서 그랬을 뿐인데. 그날 저녁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고 턱이 들려 있고 숨이 짧다는 걸 처음 알아차렸다고 해요. 몸이 계속 긴장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란님이 시작한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20초 정렬을 하는 거요. 정란님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내 마음을 다독이기 전에 내 몸부터 예의를 차리게 했어요. 방법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발바닥을 바닥에 고르게 붙여요. 한쪽 발에 힘이 실려 있지 않은지 느껴보세요. 발가락을 꽉 쥐지 말고 바닥을 붙잡지 말고 기대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 등입니다. 허리를 세우려고 힘주지 말고 정수리가 천장으로 1cm만 길어지는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등이 길어지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틈이 생겨요. 이제 어깨는 툭 내려놓습니다. 정말로 1cm만 내려도 돼요. 어깨를 펴는 게 아니라 어깨에 걸린 무게를 내려놓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확 당기면 목이 더 뻣뻣해질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턱 끝이 바닥을 향해 1cm만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아주 살짝만 정돈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딱 한 번 깊은 숨을 하시면 됩니다. 들이마실 때는 아하면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배가 먼저 부풀어 오르는지 느껴보고요. 내쉴 때는 길게, 아주 길게.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급한 속도도 같이 내려갑니다. 정란님은 이걸 하고 나서 말이 달라졌다기보다 말이 나가기 전에 한번 멈출 틈이 생겼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품격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말이 나가기 전 그 0.5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정란님에게 변화가 하나 더 있었어요. 손주를 재울 때나 설거지를 할 때도 어깨를 내려놓는 순간이 늘어났대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요즘 분위기가 편하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몸의 모양을 정돈했을 뿐인데요. 혹시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올라오실 수 있어요. 나는 목이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서 똑바로 서는 게 힘든데요. 맞아요. 그럼 더더욱 큰 동작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작은 정돈으로 가셔야 해요.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벽에 등을 살짝 기대고 해보세요. 뒤통수까지 벽에 붙이려고 애쓰지 말고 어깨와 등만 가볍게 닿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앉아서 하셔도 좋아요.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놓고 어깨를 1cm 내려놓고 턱을 1cm 정돈하고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자세를 펴면 오히려 긴장돼요. 더 힘이 들어가요. 그럴 때는 펴기가 아니라 내려놓기로 바꾸셔야 합니다. 어깨를 펴지 말고 어깨를 떨어뜨린다. 턱을 당기지 말고 턱을 놓아준다.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덜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 20초가 제일 좋지만 사실 급해지는 순간이 두 번째 골든타임이에요. 전화 받기 직전, 문자를 보내기 직전, 누군가와 마주치기 직전. 그때 어깨를 1cm만 내려보세요. 그 3초가 내 품격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 거울 앞 20초, 그리고 급해질 때 3초.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하루의 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몸이 한 번 정돈되면요. 다음은 자연스럽게 말이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 말의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계의 공기를 바꾸는 말의 온도로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습관은요, 말의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말의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귀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특히 말이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급해서가 아니라 정리해줘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앞설 때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도 속도가 붙는 순간 상대는 압박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도 배려가 아니라 재촉처럼 들려요. 경북 포항에 사는 71세 최상도님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상도님은 은퇴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등산 동호회 총무를 맡고 계셨어요. 평소엔 정말 점잖고 온화한 분인데 이상하게도 단체 일정 공지나 모임 날짜 조율만 하면 말이 빨라지고 딱딱해졌대요. 특히 이런 순간이요. 형님, 내일 모임 몇 시예요? 김 선생님, 집결 장소 어디죠? 전화가 연달아 오고 단체 카톡 알림이 쏟아지면 상도님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을 이어 붙였어요. 아, 그거요. 9시고요.
장소는 거기고요. 지각하면 안 되고요. 준비물은 본인은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한 건데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기가 눌리고 알겠어요 하고 끊게 되더랍니다. 어느 날은 문화센터 직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공지는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말씀 속도가 빠르면 어르신들이 더 긴장하세요. 이 말이 상도님에게는 꽤 충격이었어요.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급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상도님이 바꾼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숨 내쉬기 1번. 둘째, 상대가 말 끝내면 한 박자 기다리기. 셋째, 설명보다 따뜻한 확인 질문을 먼저 던지기. 먼저 숨 내쉬기. 우리는 급할 때 들숨으로 시작합니다. 숨이 올라간 상태로 말을 하면 목소리가 얇아지고 말끝이 날카로워져요. 상도님은 전화가 오면 받기 직전에 딱 1번만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를 천천히 시작했죠. 이 한 문장이 신기하게도 분위기를 바꿉니다. 상대가 안심을 해요. 아, 지금 통화 괜찮은가 보다 하고요. 다음은 한 박자 기다리기. 상대가 말 끝내자마자 바로 답하면 의도와 달리 덮어버리는 느낌이 생겨요. 상도님은 속으로 하나만 세고 대답했습니다. 그 1초가 상대에게는 존중으로 들려요. 대화는 속도가 아니라 빈틈에서 숨을 쉬거든요. 마지막이 제일 핵심이에요. 설명부터 하지 말고 확인 질문부터 하세요. 예를 들어 내일 9시고 장소는 여기고로 쏟아내기보다 선생님,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혹시 9시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고 나서 정보를 붙이는 거예요. 질문이 먼저 나오면 상대는 지시가 아니라 대화로 받아들입니다. 상도님이 가장 좋아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단체 공지를 올릴 때 마지막에 꼭 한 줄을 붙였대요.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문장 하나로 동호회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다고요. 사람들이 공지를 숙제로 보지 않고 안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떠오를 수 있어요. 나는 원래 말이 빠른데 천천히 하면 답답해요. 그럴 땐 속도를 억지로 늦추려 하지 말고 온도만 올리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문장 끝을 부드럽게 내리는 겁니다. 하세요 보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보다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말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면 속도는 조금 빨라도 품격이 유지됩니다. 상도님은 한 달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말을 더 잘하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말 듣고 표정이 편해졌어. 바로 그게 말의 온도입니다. 상대가 편해지면 내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워져요.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전화 받기 전 숨 1번 내쉬기. 상대 말 끝에 한 박자 두기. 설명 대신 확인 질문부터 하기. 이 3가지면 말이 달라지고 관계 공기가 달라집니다. 자, 말의 온도가 부드러워졌다면요. 이제 밖으로 보이는 정돈이 따라와야 합니다. 다음은 3번째 습관, 화려함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단정함으로 이어가 볼게요. 3번째 습관은요, 화려함이 아니라 단정함입니다. 뷰티는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리된 디테일에서 나와요. 나이가 들수록 옷을 더 잘 갖춰 입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옷의 브랜드보다 훨씬 작은 것들을 먼저 봅니다. 구김이 남아있는지, 색이 흐릿해 보이는지, 신발 끝이 정돈되어 있는지, 손이 깔끔한지, 머리가 단정한지. 이런 작은 끝처리가 그 사람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해요. 전남 순천에 사는 66세 윤재식님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재식님은 동네에서 늘 점잖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셔츠도 챙겨 입고 재킷도 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을 찍으면 늘 어딘가 피곤해 보이고 멋있다보다 바쁘셨나 봐요라는 말을 더 들었대요. 어느 날 친구가 커피를 마시다가 툭 한마디 했어요. 제시가 옷은 괜찮은데 끝이 조금 아쉽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집에 와 거울을 자세히 봤더니요. 소매 끝이 늘 조금 말려 있고 셔츠 깃이 미세하게 접혀 있고 신발 앞코에 먼지가 살짝 있고 머리 옆이 정돈이 덜 되어 있었어요. 큰 문제가 아니라서 더 쉽게 놓쳤던 부분들입니다. 재식님은 그날부터 화려함을 늘리기보다 단정함을 늘리기로 했어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3분 점검이에요. 외출하기 전 딱 3분만 아래 4가지만 보는 겁니다. 첫째, 색. 나이가 들수록 색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산만해 보일 수 있어요. 검정, 네이비, 베이지, 아이보리처럼 편안한 기본색 한두 가지로 정리하면 얼굴이 더 또렷해 보입니다. 무채색이 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체 색을 2가지 안으로 묶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둘째, 구김. 구김은 피곤함을 가장 빨리 보여줍니다. 다림질을 매번 못하셔도 괜찮아요. 옷걸이에 걸어두고 샤워기 김을 20초만 쐬거나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나요. 중요한 약속 있는 날은 셔츠 한 장만이라도 구김을 정돈해 보세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셋째, 끝처리. 귀티는 끝에서 납니다. 신발 앞코, 바지단, 소매 끝, 깃, 그리고 가방 손잡이. 이 5군데만 깔끔하면요. 전체가 정돈돼 보입니다. 재식님은 현관에 작은 천을 하나 두고 나가기 전에 신발 앞코를 한번 닦는 습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강력했대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보이니까요. 넷째, 손과 머리. 손은 생활이 묻어나는 곳이라 더더욱 단정함이 중요합니다. 손톱을 아주 짧게 정리하고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지친 느낌이 줄어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스타일링이 아니라 옆머리 잔머리만 정돈해도 단정함이 살아납니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신경 쓰면 너무 꾸민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단정함은 과시가 아니라 부담 없는 깔끔함입니다. 오히려 과하게 꾸미는 건 티가 나지만 단정함은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데 신뢰는 올라갑니다. 그게 단정함의 힘이에요. 재식님도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해지나 싶었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선생님은 늘 깔끔하세요. 옷을 더 산 게 아니라 끝을 정리했을 뿐인데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외출하기 전 3분, 색, 구김, 끝처리, 손과 머리. 이 4가지를 정돈하면 비싼 것 없이도 귀티가 살아납니다. 자, 겉이 단정해지면요. 다음은 태도가 따라와야 합니다. 이제 4번째 습관, 시간보다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여유로 이어가 볼게요. 4번째 습관은 여유입니다. 그런데 여유는 한가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는 순간 마음을 다잡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잘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2가지를 동시에 하려 해요. 늦지 않으려 뛰고 미안한 마음을 숨기려 괜찮은 척하고 상대를 안 불편하게 하려 설명을 길게 늘어놓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럴수록 더 급해지고 더 서툴러지고 더 지쳐 보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반대로요. 상황이 꼬였을 때 정리된 선택부터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는 잠깐 내려놓는 선택. 이 선택이 표정과 태도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경기 수원에 사는 70세 한성우님의 이야기로 말씀드릴게요. 성우님은 아파트 동대표 일을 도와주는 분이었는데
전화와 부탁이 참 많이 들어왔대요. 지금 내려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오늘까지 결정을 해주세요. 급한데요, 잠깐만요. 이런 말이 들릴수록 성우님은 마음이 빨리빨리로 잠겨서 말도 행동도 급해지고 집에 돌아오면 늘 기운이 털려 있었죠. 어느 날은 병원 예약까지 겹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그 와중에 병원 시간은 다가오고 성우님이 예전 같으면 일단 다 처리하고 가야지 하며 뛰어다녔을 텐데 그날은 선택을 바꿨습니다. 성우님이 먼저 한 건 우선순위 한 줄이었어요. 지금은 병원 예약이 먼저입니다. 돌아와서 3시에 확인하겠습니다. 이 한 줄을 관리사무소와 상대에게 똑같이 전했대요.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변명을 붙이지도 않고 그냥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정리해 준 거죠.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은 대부분 화내지 않았대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때 뵐게요로 정리되더랍니다. 여유가 없어 보일 때는 상대도 더 조급해지는데 일정이 정리되어 있으면 상대 마음도 같이 가라앉아요. 여유는 결국 나만 편한 태도가 아니라 상대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성우님이 2번째로 바꾼 건 즉시 대답 금지였어요. 무슨 부탁이 들어오면 바로 내부터 하던 습관을 끊고 이렇게 말하는 문장을 하나 정해뒀대요. 확인하고 답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가능한 시간은 3시입니다. 오늘 중으로는 어렵습니다. 대신 내일 오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절이 아니라 조정이 됩니다.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품격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시간보다 선택지를 먼저 줄입니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하고 가능한 대안을 함께 내놓아요. 이게 결국 상대에게도 공정하고 내 마음에도 단정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말의 내용은 단정하게 하되 마무리 한마디는 따뜻하게 붙입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확인해 둘게요. 걱정 마세요. 정리해서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눌러주는 게 아니라 안심시켜줍니다. 성우님에게 3번째 변화는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약속을 잡을 때부터 여유를 예약하기 시작한 겁니다. 10시에 도착해야 하면 10시가 아니라 9시 40분을 내 출발 시간으로 정해두고 어디를 가든 내가 숨이 막힐 만큼 꽉 채우지 않기를 원칙으로 세웠대요. 이건 느긋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어른의 운영이에요. 여유는 결국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정리된 한 줄을 보낼 줄 아는 사람. 당장 못하면 가능한 시간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 여러 일을 한꺼번에 끌어안지 않고 하나씩 정리해 가는 사람. 그래서 옆에 있으면 편안해요. 그 편안함이 바로 귀티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상황이 꼬이는 순간마다 내가 지금 선택할 한 가지는 뭐지? 를 먼저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확인 후 답 가능 시간 제시로 정돈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조급함이 관계로 번지지 않고 내 품격이 지켜집니다. 자, 여유를 선택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싶어집니다. 이제 5번째 습관, 품격이 더 선명해지는 비움과 여백으로 이어가 볼게요. 5번째 습관은요, 비움입니다. 귀티는 더 채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덜어냈을 때 빛이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지방과 머릿속이 쌓인 것들로 답답해지는 거죠. 젊을 땐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도 버틸 힘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쌓임이 피로로 돌아옵니다. 물건이 많으면 손이 바쁘고, 손이 바쁘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산만함은 결국 표정에 남아요. 전북 전주에 사는 72세 이명자님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명자님은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부엌 서랍을 열다가 손잡이에 걸린 비닐봉지가 우르르 쏟아졌대요. 그 순간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확 무너졌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나? 물건이 쏟아진 게 아니라 쌓인 피로가 같이 쏟아진 거예요. 명자님이 더 힘들었던 건 집안일만이 아니었어요. 전화가 오면 꼭 1시간씩 붙잡히는 지인도 있었고,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텅 비기보다 더 지치는 대화가 반복됐죠. 겉으론 웃는데 끊고 나면 한숨이 나오는 그런 대화요. 그래서 명자님에게 제가 제안한 건 큰 정리가 아니라 작은 비움이었어요. 하루에 딱 한 군데만, 서랍 한 칸만 비우는 겁니다. 집 전체를 엎으면 지치고 포기하게 되니까요. 명자님이 첫날 고른 곳은 부엌 비닐봉지 서랍이었습니다. 방법도 간단했어요. 서랍을 통째로 꺼내서 바닥에 쏟지 말고 서랍을 연채로 그 자리에서 3가지만 뺍니다. 찢어진 봉지 1개, 언제 쓸지 모르는 작은 비닐 1개, 손잡이 끊어진 봉지 1개. 딱 3개만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비움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크기여야 합니다. 한 번에 30개 버리면 그날은 뿌듯하지만 다음날 몸과 마음이 겁을 먹어요. 반면 3개는요, 내일도 할 수 있겠다가 됩니다. 품격은 이런 내일도 가능한 정도 내서 만들어집니다. 명자님은 이걸 일주일만 했는데 변화가 생겼대요. 서랍을 열 때 짜증이 줄고 뭔가를 찾느라 허둥대는 시간이 줄고 그 작은 여유가 얼굴에 먼저 나타났다고요. 요즘 엄마 집이 편안해 보여라는 말을 딸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물건만이 아니라 생각 1가지를 비우는 거였어요. 명자님이 적어보셨대요. 요즘 나를 가장 지치게 하는 생각이 뭔지. 그랬더니 내가 다 챙겨야 한다가 계속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기로 했어요. 나는 오늘 하나만 챙기면 된다. 비움은 물건만 줄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을 줄이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섬세한 비움입니다. 바로 관계의 여백이에요. 명자님은 통화하고 나면 소진되는 분이 한 분 있었대요. 늘 불평이 많고 끝엔 꼭 내 기운을 가져가는 대화. 명자님이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건 아니에요. 대신 시간을 정해두는 방식으로 여백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언니, 나 지금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서요. 딱 10분만 듣고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그리고 10분이 되면 미안해하지 않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얘기 고마워요. 나중에 또 해요. 이건 차가운 게 아니라 내 삶의 결을 지키는 따뜻한 경계예요.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버리면 아깝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버리기가 부담스럽다면 보류 상자를 쓰시면 됩니다. 한 달만 보류해보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쓰면 그때 보내는 거예요. 결정이 늦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쌓임을 멈추는 것이니까요. 또 이런 걱정도 있으시죠?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의 비움은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형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소진되는 대화 시간을 줄이고 회복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귀티는 화려한 만남보다 나를 회복시키는 여백에서 더 단단해져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서랍 한 칸에서 3개만 비우기. 생각 1가지를 오늘은 하나만으로 바꾸기. 관계는 끊지 말고 시간을 정해 여백 만들기.
이렇게 작은 비움이 반복되면 삶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품격이 선명해집니다. 자, 여백이 생기면요. 그 여백에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제 6번째 습관, 작은 배움이 눈빛을 젊게 만드는 호기심으로 이어가 볼게요. 6번째 습관은요, 작은 배움입니다. 배움은 시험이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눈빛을 살려주는 호기심의 숨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새로 배우는 게 부담스러워.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요. 배움의 크기가 아니라 배움을 멈춘 마음이 얼굴을 먼저 늙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티 있는 분들은 딱 티가 납니다. 눈이 살아있어요. 사람 얘기를 들을 때도, 풍경을 볼 때도, 아, 저건 뭐지? 하는 빛이 있어요. 강원 강릉에 사는 74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대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며 TV만 틀어두고 하루가 지나갔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눈빛이 너무 흐릿해 보였답니다. 화장 때문도 옷 때문도 아니고 마음이 자꾸 다치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때 순자님이 시작한 건 거창한 공부가 아니었어요. 하루 5분 한 줄 배우기였습니다. 처음엔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펼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을 한 줄만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 마음에 남는 말. 딱 이것뿐이었어요. 신기한 건요. 5분이 쌓이니까 삶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자님은 말하셨어요.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 이게 배움의 힘이에요. 성적이 아니라 마음의 촉수를 살려주는 일. 순자님이 두 번째로 한 건 단어 하나였어요.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가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넘기지 않고 종이에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단어를 한 번만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 완곡하게 여백, 절제 같은 말이요. 하루에 하나만. 많이 하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멈추게 되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잘하려고가 아니라 이어가려고입니다. 오늘 5분 했다고 내일 30분으로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배움이 다시 숙제가 됩니다. 귀티 있는 배움은 숙제가 아니라 차 한 잔처럼 생활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글을 보면 눈도 아프고 집중도 안 돼요. 맞아요. 그럼 글이 아니라 기록 한 문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중 마음이 편했던 순간 하나만 적는 거예요. 햇빛이 따뜻했다. 버스 기사님이 친절했다. 내가 나를 조금 정돈했다. 이런 문장 하나가 눈빛을 다시 맑게 만들어줘요. 기록은 기억을 붙잡아주고 기억이 붙잡히면 마음이 덜 흐려집니다. 또 배울 게 뭐가 있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배움은 거창한 분야가 아니어도 됩니다. 꽃 이름 하나, 손주가 쓰는 말 하나, 요리 팁 하나, 스마트폰 기능 하나. 나는 아직 궁금한 게 있다는 마음이 바로 배움이에요. 순자님은 나중엔 주 1회 문화센터 글쓰기 모임도 나가게 됐대요. 처음엔 대단한 글을 쓰려고 간 게 아니라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한 줄 적으려고 갔던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눈빛이 참 젊으세요. 화려함이 아니라 호기심이 만든 귀티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딱 이렇게만 해보세요. 하루 5분 한 줄 읽기, 하루 한 개 단어 적기, 하루 한 문장 내 마음 기록하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끊기지 않게 이어가기. 이게 6번째 습관, 눈빛을 젊게 하는 작은 배움입니다. 자, 호기심이 살아나면요.
그 다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습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다루는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일곱 번째 습관은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기술입니다. 귀티는 늘 웃는 얼굴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기운은 줄어들고 몸은 쉽게 피곤해지고 주변 일은 계속 생기니까요. 그래서 어떤 날은 평소엔 넘길 말에도 마음이 툭 건드려지고 눈물이 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이에요. 충남 천안에 사는 67세 장미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영님은 원래 참는 걸 잘하는 분이었어요. 가족 앞에서 웃고 속상한 일은 혼자 삼키는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에서 감정이 확 터졌습니다. 장 보러 갔다가 집에 오니 남편이 말없이 TV만 보고 있었대요. 미영님은 그날따라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시큰했는데 남편이 밥은?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 마음이 퍽 하고 내려앉았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당신은 왜 그 말부터 해? 머릿속에 그 생각이 올라오자마자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눈물이 나고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됐죠. 그날 밤 미영님은 자책이 심했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참 품격 없어졌다. 그런데 제가 미영님께 드린 말은 이거였어요. 미영님이 약해진 게 아니라 감정이 다룰 곳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기술만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미영님이 만든 감정 다루기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호흡을 길게 하자는 얘기랑 다릅니다. 감정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않게 하는 기술이에요. 첫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멈춤 표시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딱 한 단어만 말하는 거예요. 멈춰. 이 한 단어가 나를 감정의 급류에서 한 발 빼줍니다. 마치 브레이크처럼요. 둘째, 감정의 이름을 붙입니다. 나 지금 화났어에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정확히요.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무시당한 느낌이다. 나는 지금 지쳤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작아집니다. 정체를 알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셋째, 즉시 반응을 늦추고 표현을 바꿉니다. 미영님은 예전엔 그 순간 바로 따졌대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문장을 정해두었습니다. 나 지금 몸이 좀 힘들어서 예민해졌어. 10분만 쉬고 이야기하자. 지금 내 마음이 서운해서 말이 세게 나올까봐 잠깐 멈출게.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숨기지 않는 표현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감정을 참는 게 아니라 정돈해서 말하는 거예요. 미영님이 이 문장을 처음 썼던 날이 기억에 남아요. 남편이 또 밥은? 이라고 물었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폭발했겠죠. 그런데 미영님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그 문장을 조용히 했대요. 나 오늘 허리가 아파서 예민해. 10분만 쉬고 할게. 남편이 처음엔 멈칫하더니 물을 한 컵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갈등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정이 상처로 번지지 않게 막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면 상처가 남고 반응을 조금 늦추면 대화가 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껴요. 저 사람은 화를 안 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잘 다루는구나. 이쯤에서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나는 그 순간에 멈추는 게 너무 어렵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한 가지를 정해 두셔야 해요.
감정이 올라올 때 손이 갈 동작을 하나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컵을 잡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수건을 개기, 창문을 살짝 열기. 이건 도망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는 의식이에요. 몸이 하는 작은 동작이 마음을 다시 내 자리로 데려옵니다. 또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지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화나 대신 내가 지금 많이 지쳐서 서운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가 줄고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정이 올라오면 마음속으로 멈춰 한 단어. 감정에 정확한 이름 붙이기. 즉시 반응 대신 잠깐 쉬고 이야기하자라는 문장 하나 준비하기. 이 세 가지면 감정이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품격을 세워줍니다. 자, 감정을 다루는 힘이 생기면요. 다음은 신뢰가 쌓이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8번째 습관, 귀티의 완성인 약속을 지키는 품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째 습관은요, 약속을 지키는 힘입니다. 귀티의 완성은 이미지가 아니라 신뢰예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 가볍지 않다. 약속은 3가지입니다. 시간 약속, 말의 약속,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 이 셋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과장되지 않아도 분위기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문태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태식님은 동네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대요. 은퇴 후에도 작은 봉사 모임에서 회계를 도와주고 회의 때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역할을 맡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태식님에게 큰 실수가 생겼습니다. 모임에서 지원금 신청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야 했는데 마감일을 하루 착각한 거예요. 태식님은 평소에 꼼꼼한 분이라 더 충격이었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하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변명을 길게 하고 어떤 사람은 숨고 싶어져요. 태식님도 처음엔 당황해서 내가 왜 그랬지만 머릿속을 채웠대요. 그런데 태식님이 품격을 지킨 건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태식님은 바로 모임 단체방과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변명을 먼저 하지 않고 책임을 먼저 꺼냈다는 겁니다. 태식님이 보낸 내용은 딱 3가지였어요. 첫째, 상황을 정확히 말하기. 마감일을 제가 하루 착각했습니다. 둘째, 사과는 짧고 분명하게.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셋째,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기. 지금 제가 구청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오후 3시까지 재제출하겠습니다. 불가능하면 대체 지원 방법을 찾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 도망치지 않는 사람을 믿거든요. 태식님은 그날 바로 움직였고 담당자에게 추가 서류와 수정 절차를 확인해서 같은 날 오후에 서류를 재정리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피해는 막았지만 태식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다음 회의에서 태식님은 이렇게 말했대요. 이번 일은 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마감일을 제 핸드폰 캘린더와 종이 수첩 2군데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3일 전에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줬다고 합니다. 사과만이 아니라 재발 방지까지 포함되면 신뢰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습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단지 안 늦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가볍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만약 어긋났다면 정리된 방식으로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남에게 한 약속만 지키고 나에게 한 약속을 계속 어기면 눈빛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내 약속은 아주 작아야 해요. 오늘 10분 정리. 오늘 전화 하나는 내가 먼저. 오늘은 한 번만 미루지 않기.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지킬 힘이 생깁니다. 자, 이제 8가지 습관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하루에 하나만 선택하는 마무리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는 귀티나는 사람의 8가지 비밀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귀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나를 다루는 습관의 결과라는 것. 큰 변신이 아니라 작은 정돈이 반복될 때 삶의 결이 달라진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 나온 8가지는 사실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죠. 하루에 몸을 정돈하는 습관, 말의 온도를 바꾸는 습관, 화려함 대신 단정함을 챙기는 습관, 여유를 시간 말고 선택으로 만드는 습관, 그리고 비움과 여백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습관, 작은 배움으로 눈빛을 살리는 습관, 감정을 상처로 번지지 않게 다루는 습관, 마지막으로 신뢰가 쌓이는 약속의 습관까지요. 이건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8가지 중에서 오늘 하루 딱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이 가장 쉬울까요? 가장 쉬운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내일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완벽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1%만 바꾸면 그 1%가 내 표정과 말투와 분위기를 바꾸고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누군가가 조용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선생님은 참 편안하세요. 왠지 믿음이 가요. 그 말이 바로 귀티의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혜꽃 채널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바로 해볼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앞으로도 계속 따뜻하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오늘 3번을 해보겠습니다. 이 한 줄이 내 약속이 되고 내 약속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품격이 됩니다. 오늘 선택하신 그 하나를 마음속에 꼭 쥐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